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이 10시 10분이고요. 지금 예정 시간보다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우리 행사는 사실 어떤 특별한 세레모니를 하거나 이렇게 권위적인 어떤 개막식을 이렇게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조금 약간 시간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멀한 어떤 게 없어서요. 그래도 시작하는 건 제가 이 기획을 한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스피치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2016 비평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비평 페스티벌 3일 동안 열리는 이 행사에서 첫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 디렉토리얼 스피치를 하기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 디렉토리얼 스피치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 행사와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시대 비평, 지금 컨템포러리 아트 크리티시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밤에 도대체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까라고 급하게 미리 뭔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급하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제 생각을 이렇게 좀 드래프트하는 식으로 좀 생각을 정리했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상승에 대한 겁니다. 상승. 그러니까 여기에 대척점에 있는 일종의 레퍼런스는 사실은 히토시 테이어리 얘기한 자유낙하의 세계로서의 지금에 대해서 저는 정반대 지점에서, 그러니까 양극으로서 상승, 그리고 예컨대 우리가 무엇인가를 상상한다고 할 때 그 상상하는 the other world가 말하자면 위에 상정되는 상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동시대 미술 비평 내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비평, 일테면 문학에서부터 공연 예술까지를 모두 총괄하는 의미에서 아츠의 비평에 관해서 제시하고 싶은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이라고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운 투 어스한 세계,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세계일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문제와 갈등과 투쟁이 많은 세계라는 거죠.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현실에서 일테면 사실에 입각한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세계, 지향하는 세계, 의도하는 세계가 있을 수 있고, 그 세계는 사실은 어떤 기준점도 없이 무중력 상태를 헤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목표점을 상정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향에 앞으로 나아가거나 위로 상승하고자 하는 어떤 지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서 비평은 그럼 뭘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이 3일 동안 사실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 비평 페스티벌이 처음 시작을 했고, 또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큰 목표는 비평가들의 퍼포먼스를 다양화하자. 그러니까 비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라이팅, 글쓰기를 생각을 하는데, 글쓰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비평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수행 활동, 퍼포머티비티를 수반한다고 봤을 때 그 퍼포머티비티가 일테면 어떤 단순한 행위이거나 아니면 사고력이거나 문장력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내 글의 문체, 그러니까 일종의 피규어이자 스타일,
그런 것들을 발명하는 문제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사실 작년에는 아티스트하고 크리틱을 매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실험들을, 비평의 실험일 수도 있고 프레젠테이션의 실험일 수도 있는 것들을 시도하는데 역점을 뒀다면, 올해는 제가 큰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그 큰 주제가 뭐냐면 비평가의 기능, 그리고 역량과 역할이라는 주제를 내걸었죠. 여기서 이제 명시적으로 처음 비평가라는 그 주체, 서브젝이 지적이 된 건데요. 포인트 아웃 된 건데요. 비평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비평을 수행하는 주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비평가라고 할 때 그건 어떤 직업의 이름으로서의 비평감은 아닙니다. 사실은 비평을 행하는 누군가들이 모두 비평가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평가가 행하는 활동들이 사실은 아직 비평이 아닌 것들이었지만 앞으로 비평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비평의 어떤 스타일이나 피규어로 상상해 본 적이 없지만 그게 한번 여기서 실행되고 또 실험을 하는 와중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식의 비평도 가능하구나 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특히 예술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런 방식일 때 흥미롭구나 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게 이 비평 페스티벌이 이렇게 무대화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근데 그러면 비평가는 사실 직업적인 어떤 분류로서의 비평가가 아니라고 할 때, 비평이 이를테면 직업의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녁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낮에는 고기를 잡고 아침에는 뭐 명상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유토피안적인 삶이라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 상승의 세계,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 된 세계들, 그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삶의 모형이라든가 비평의 모형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새로운 삶과 새로운 비평과 새로운 창작 활동의 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꿈만 꾸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실행해 보는 것, 일단 해보는 것 하는, 그게 바로 제가 이제 비평가의 기능이라고 여기 상정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역량과 역할은 뭐냐, 캐파시티와 다이나미즘은 뭐냐, 그건 사실은 누군가가 원래부터 타고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훈련되는 거일 수도 있고, 내지는 경험을 통해서 계속 빌딩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이런 스피치를 할 때, 그리고 또 제가 인바이트한 파티스펀트들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크리틱을 하거나 아니면 또 디스커션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어떤 캐파시티를, 역량을 키워 나가거나 내지는 좀 더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다이나미즘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비평가라는 어떤 그 굉장히 트래디셔널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그 익숙하게 상정해 놓은 비평가가 구현하는 어떤 이미지는 자기의 연구실이나 작업실 책상에 앉아서 고독하게 컴퓨터 앞에서 글을 쓰거나, 옛날 모델은 또 온고지에 글을 쓰거나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단독자, 고립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사유를 언어화한다라고 하는 그 아주 통상적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비평가의 모델이 아니라, 사실 제가 구상하는 모델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새로운 비평의 방식 내지는 비평의 경로,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스킬, 그리고 또 mood,
그런 것들을 발명해내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비록 지금 시작하는 첫날이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저는 애초부터 사실 여기가 많은 사람들로 굉장히 그 파퓰러하게 이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피드백을 받고 여러 경로로 이 행사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제가 들을 때 이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자리에서 한 것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어떤 리스폰스를 받는 그런 식의 일종의 다이나미즘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유의미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비평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가장 초점을 두는 건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때 나라는 건 구체적으로는 디렉터인 나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일 수도 있죠.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를테면 백앤포스하는 주고받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가 같이 서브젝트가 되는, 그래서 그 주체성과 주관성이 각자 안에서 실현되면서 또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차원들,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가 올해 이 비평 페스티벌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나간 내용들이 어디에 위치했으면 좋겠냐라고 할 때 오늘 제 스피치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일종의 카운터파트처럼 설정한 위치, 그러니까 히토시테리얼이 자유낙하의 시대라고 얘기한 이 시대에 저는 반대로 상승과 말하자면 우리가 어딘가 구름 위에다가 올려놓을 클라우딩할 그런 어떤 지점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히토시텔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히토시텔이 아티스트로서 어떤 그 세계관을 지금 피력을 했냐면 우린 지금 자유낙하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낙하는 사실은 자유낙하고 예를 들면 제로 디그리가 없기 때문에 정지한 것처럼 느껴진다. 심지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그 추락이 속도를 못 느낄 정도라는 거죠. 바닥이 없으니까. 저는 근데 그 상상이 우리 현실을 설명하는데 내지는 우리가 소위 이런 디지털과 온라인 공간 속에서 거의 이렇게 이제 매니플레이션 우리 감각이 매니플레이션 되는 세계 속에서는 굉장히 적확한 비유라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자유낙하 속에서 우리가 속도나 자기 지각조차도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말해야 되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지점은 오히려 상승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일테면 서구 철학에서 플라톤 이래로 우리가 계속 상정해 왔던 그런 어떤 상승, 그리고 하이한 거, 그리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 이성의 로고스를 지향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알러즈 반응을 이제 좀 멈추고 그 상승이라는 걸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때 상승은 말하자면 이데아의 세계, 아이디얼 월드에 대한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상승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 플랫한 세계, 아주 평면적으로 눌러붙어 있는 이 세계, 우리가 현실의 각박한 상황에 매여가지고 어떤 식으로도 자기의 어떤 나은 삶에 대해서 꿈꾸기가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자유롭거나 조금 더 가치가 높거나 공통의 어떤 그 이해관계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좀 더 나은 세계,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클라우드인 것이죠. 제가 상승이라고 말하는 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작년에 이 비평 페스티벌을 같이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작년에 비평 페스티벌은 6월에 열렸어요. 근데 그 당시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너무 오래된 불과 1년 반년 전 얘기인데 벌써 굉장히 오래된 얘기처럼 들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마치 홍콩의 사스가 그 특정한 시기, 홍콩의 2000년대 초반을 정의하는 것처럼 한국 사회 작년의 메르스 사태는 작년에 한국 사회가 처해 있던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시스템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계속해서 일상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 그런데 그렇게 메르스 사태가 굉장히 정점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비평 페스티벌을 열었었습니다. 근데 이 메르스가 상징하는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였어요. 모이면 이 전염병이 더 심각해진다. 그러므로 굉장히 많은 국내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사람들은 심지어 집 밖에 나오는 것도 두렵다라고 하던 상황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비평 페스티벌을 열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건 그때도 이렇게 디렉토리얼 스피치를 했었는데 그때 스피치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말도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모였고 모인 사람들이 그런 전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뚫고 뭔가 우리가 같이 비평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모였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스피치를 하면서 꺼낸 단어, 그 상승이라고 하는 것, 일종의 그리고 구름 위에서 우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메르스 질병이 유행을 하고 보이지 않는 그 공포 속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계속 어떤 심지어는 수평선, 지평선의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아래로 심리적인 에너지가 추락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모여서 어떤 비평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 사고를 쉐어링한다고 하는 거에서 가치를 두고 모였던 거 그것들이 일테면 이제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그 상승의 지점들입니다. 근데 그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요. 또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작년 연말에는 또 이 비평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또 특별히 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디베이팅이 있었어요.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그 논쟁들 안에서도 개인의 차원에서 저는 심리적으로나 어떤 심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지금 지나놓고 1년 반 정도 지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디베이팅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일종의 스캔들 같은 것들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올해 비평 페스티벌은 또 다른 성격과 일종의 보수성을 갖고 두 번째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한테는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일종의 디베이팅이나 내지는 스캔들이 굉장히 좋은 약이 되기도 했고 또 제 자신뿐만 아니라 비평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런 인디펜던트한 이벤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이벤트들이 어떻게 열려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제게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10분 동안 제가 이제 특별하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앞에 그 상승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결부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관계, relationship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창조성, 크리에이션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냉전 시대, 그러니까 1990년대 초 전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신은 냉전이었어요. 콜드워의 상황에서 미국의 굉장히 그 적극적인 학자들, 특히 사회학자하고 철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러시아라고 부르는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체제에 어떤 그 미국식 그 자본주의가 돌파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를 탐구했습니다. 근데 또 대척점에서 소비에트 연방의 철학자나 사회학자는 또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갖고 있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봤어요. 그래서 서로 말하자면 크로싱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세계하고 다른 디 아더월드를 상상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그 상상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미지네이티드 되는 어떤 세계가 종언을 고한 게 뭐냐면 글로벌리즘입니다.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그 대립과 갈등은, 명시적인 대립과 갈등은 끝났는데요. 그 대립과 갈등이 이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냐면 굉장히 미시적인 차원에서, 마이크로스코픽한 차원에서 대립과 갈등이 개인들 사이에서, 제도들 사이에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의 갈등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상상을 하기가 어려워졌냐면 정말로 다른 세계, 내가 지금 속해 있을 수밖에 없고 견딜 수밖에 없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상상하기가 무척 어려워졌어요. 그게 일테면 제 생각에는 히토시 토요일이 말하는 자유낙하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락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락이든 상승이든을 체감할 수 없는 무중력과 같은 무감각, 말 그대로 anesthetics한 세계, 지각할 수 없는 세계, 감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둔감해지거나 마취된 세계, 그리고 오히려 공포, 고통, 그리고 개인이 겪어야 되는 어떤 심리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 극대화된 세계, 그게 지금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작년에 제가 이제 비평 페스티벌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유지를 할 때 제일 많이 갖게 되는 그 고민이 이걸 왜 하지인데, 좀 여러분을 모셔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웃기지만 이걸 왜 하지? 내가 뭘 얻지? 여기서? 그리고 누군가가 특히나 이 행사의 어떤 목적을 뭔가 의심할 때 뭐라고 답을 해야 하는 거지? 아직도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특히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젊은 세대가 그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엘더 제너레이션으로, 아니면 established 아트 크리틱으로서, 그러니까 너는 이미 어떤 중견 비평가이고 뭔가를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는 이걸 왜 하지라고 할 때, 젊은 세대 중에는 제가 여기서 어떤 레퓨테이션을 강화한다든가, 그러니까 명성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제 파워를 뭔가 좀 더 이렇게 뭐 끌어모으기 위한 어떤 의도, 그래서 젊은 세대의 어떤 그 힘들을 말하자면 좀 거친 단어지만 착취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그 지점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내면의 갈등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비평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적 이해관계나
무엇인가를 give하고 take하는 give and take 관계를 벗어난 말 그대로 이 플랫한 세계를 벗어날 가능성, 조금 더 우리가 지상에서 현실에 들러붙지 않고 1mm라도 1cm라도 아니면 1km라도 상승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지점에서 나의 이익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직접적 이익도 아닌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상하고 그 구름 위에다 올리는 일, 그게 바로 제가 비평 페스티벌을 하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어떤 대가도 없이 비평 페스티벌에 아티스트로서 크리틱으로서 참여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한국 사회에 최근에 유행한 용어인 그 예를 들면 그 열정페이 같은 것들을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타당한 거 아닌가.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왜 이거를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는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끝의 이익이 아니라, 발끝에 보이는 어떤 대가나 어떤 그 보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공중에 뛰어 올려보는, 공중에 뛰어 올림으로써 사실은 언젠가 우리 것일 수 있는, 그게 리얼라이즈 될 수 있는 시점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미사역구, 근사한 레토릭을 좀 구사해 보자면, 도래할 세계들, 아직 안 온 미래의 세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인가를 던져 올리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어떤 상승의 지점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년에는 제가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제일 추구하는 가치라고 했던 게 우리의 작은 공동체였거든요. 지적인 작은 공동체였는데, 올해는 제가 키워드로 삼고 싶은 비평가의 기능은 상승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여기 없지만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어떤 세계를 일테면 발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긴 얘기를, 그리고 사실은 준비된 얘기가 아니었던 얘기를 제가 몇 개의 덩어리로, 크게 제 머릿속에서는 한 3개의 덩어리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얘기들이 나중에 책으로 나올 때는 조금 더 정련된, 크리스탈라이징 된 얘기로 서술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여기서 한 게 사실 어쩌면 글로써 여러분에게 명징하고 내지는 굉장히 그 크리스탈라이징을 한 글로써 만나는 텍스트가 아니라 말로써 퍼포머티브, 저의 어떤 현존이, 여기 프레젠스가, 그리고 제 몸이, 여러분이 제게 던지는 시선이 저한테 말하게 한 비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저는 물러갔다가 잠깐 다시 들어와서 지금부터 제가 한 2분을 써가지고요, 그 다음 키노트 스피커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사실 이 아티스트의 발표를 많은 한국 젊은 작가들이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아마도 이른 시간이어서, 또 특히 아트월드가 좀 되게 늦게 시작하잖아요, 하루를.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소수만 앉아 있는데, 이 아티스트의 아마도 프레젠테이션이 여러분에겐, 저는 몇 번 이렇게 이제 이 작가의, 이 아티스트의 프레젠테이션을 좀 보고 그랬기 때문에 몇 개의 어떤 작업들은 알고 있고요. 또 나중에 여러분이 브레이크 타임에 여기서 이렇게 책을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아트선지센터 한옥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과 관련한 게 The Parallax 한옥 이라는 작업인데요. 그와 관련한 것들도 읽어보실 수 있는데, 이 작가를 제가 키노트 스피커로 초대했을 때 가장 그 기대했던 거는, 이 작가가 되게 다양한 기능들과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이제 저랑 같이 오면서 이 작가는 저한테
자기가 굉장히 트래디셔널하고 컨벤셔널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되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자기 작업을 실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자기 작업, 자기의 어떤 커리어로 실현하는 것보단 사실은 기능을 부여하는 아트에 그런 차원에서 되게 다양화를 하고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저는 퍼러시티, 다공성,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들고 나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소위 이런 관계성이 굉장히 강한 작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작가의 작업들을 여러분이 오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양을 소개합니다.